유상증자에서 실권주, 신주 인수권, 일반 공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단어는 아는데 헷갈리시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실권주의 개념부터 권리락, 유상증자 이러한 개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유상증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2025년 5월 13일 기준으로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기업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의 유상증자 방식이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실제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라고 이렇게 전자공시에 보면 기업명에 유상증자가 발생했다라고 공시가 나오게 되고, 이 유상증자 결정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신주의 종류와 수, 한 주당 액면가액,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 자금 조달의 목적, 증자 방식 이런 식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는 자금 조달의 목적에 따른 주가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한번 복습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기업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타 법인 증권 취득 자금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다. 한마디로 이러한 목적을 띠고 돈을 빌리기로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시설 자금에 대한 부분과 타 법인 증권 취득 자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운용 자금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건 좀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자금 규모상 운용 자금보다는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과 시설 자금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어딘가에 투자를 함으로써 좀 더 이제 회사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유상증자 방식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제가 주주배정 방식에서 바로 실권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유상증자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일반 공모 유상증자, 삼자배정 유상증자, 이 세 가지라고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자, 주주배정이면 주주배정이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이 뭐냐, 좀 단어가 길고 아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잘 모르시겠는 분들, 바로 이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유상증자를 보기 전에 전 시간에 뭘 배웠죠? 유상증자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주주배정 유상증자, 일반 공모 방식, 삼자배정 방식이 있는데, 자, 주주배정이라는 거는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을 비례해서 신주 인수권이라는 걸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주식을 발행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신주 인수권이 뭐지? 자, 걱정하지 마시고 그 뒤에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공모 방식은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우리 회사 주식을 돈 주고 사라라고 이렇게 공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3자 배정 방식의 경우는 특정인, 특정 기업에다가 우리 회사의 자금을 빌려주고 주식을 사가라라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공모 방식하고 삼자 배정 유상증자는 주식을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나 공모하거나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에게 주식을 파는 거죠. 근데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식은 일반 공모와 삼자 배정처럼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인지에 대해서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실권주라는 개념은 바로 주주배정 유상증자에만 있습니다. 자, 왜냐? 이거를 좀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회사는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주주들에게 주식을 더 줄 테니 돈을 회사에 줘라 라고 하게 되면 뭔가 거부감을 느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식은 주주들이 이 유상증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소위 공모에 실패를 해서 주식수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데, 주주배정이 되지 않은 남은 물량을 실권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 공모나 제3자 배정의 경우는 일반 공모는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사라, 대신에 돈을 빌려달라라는 거지만, 일반 공모는 불특정 다수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남는 주식이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실권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 삼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도 역시 특정인 또는 특정 기업에다가 주식을 파는 거기 때문에
역시 특정인에게 타겟을 해서 판다라는 점에서는 주식이 남을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권주라는 개념은 일반 공모 방식과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에는 실권주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주식을 하시면서 실권주라는 단어는 주주 배정 후 실권주라고 이렇게 전제 조건으로 달려서 나오는 경우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권주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을 비례해서 새로운 주식이라는 건 신주죠.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한다. 바로 이게 신주 인수권이라는 개념이고, 아마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간혹 경제방송에서 종목 상담을 할 때 전문가님, 신주 인수권이라는 게 제 계좌에 들어왔는데 이게 뭐죠? 증권사에서 문자가 왔는데 신주 인수권 실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질문이 왔어요. 이거 뭔가요? 라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기존 주주들에게 준다. 이미 바로 여러분들이 이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발생을 했고, 기존의 주주들에게 우리 회사 주식을 돈 주고 더 사라 라는 개념으로 신주 인수권을 준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 얘기했지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이미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식을 돈 주고 더 사라고 하니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 팔리고 남는 것이 생겨 버리게 됩니다. 자, 안 팔리고 남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없애는 게 아니라 역시 불특정 다수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살 수 있게 권리를 주게 되는데 바로 실권주가 이러한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가 주어진 기간 내에 청약을 하지 않거나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서 남는 주식, 이거를 신주 인수권, 새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새로운 주식을 안 팔리고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실권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 실권주라는 건 기존 주주가 기한 내에 청약하지 않거나 대금을 납입하지 않는 게 실권주다. 자,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기존에 발행 주식 수가 1000주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동이 200주를 주식을 매입을 했고 태은이 주식을 800주를 매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회사가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발행했고, 자, 기존에 1000주가 있었지만 추가로 100주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1000주 대비 10대 1 비율로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서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 인수권이 발행될 때는 기존에 보유한 물량만큼 배정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0주인데 10대 1 비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호동이 200주를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물량은 20주가 됩니다. 그리고 태은은 바로 80주 정도를 유상증자를 추가적으로 신주 인수권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여기에서 태은은 80주를 더 청약 권리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호동이 예를 들어서 20주가 아니라 나는 10주만 살래, 돈이 없어 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자, 100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했는데 총 90주만 기존 주주들이 청약을 했고 10주가 남게 되죠. 그래서 이 10주 남는 거를 실권주라고 하며 이 10주 남는 거를 일반 공모 방식, 한마디로 불특정 다수에게 자, 이 10주를 우리 회사 주식을 살 사람들 돈 내고 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들에게는 신주 인수권을 발행했다라고 하고 불특정 다수들에게는 남는 실권주를 줬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잘 생각해야 될 거는 기존에 이 회사의 주식이 현재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유상증자를 발행해서 신주 인수권을 줄 때 똑같이 현재가 대비 10,000원으로 주거나 또는 11,000원으로 주면 당연히 기존 주주들 입장에선 살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실권주가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실권주가 많아진다고 일반 공모에서도 사람들이 살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그래서 보통은 현재 주가 대비 낮은 가격의 신주를 발행해서 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신주 인수권의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는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 인수권이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기존 주주들에게만 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주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돈을 어쨌든 내고 이 증자를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재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주식을 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 신주를 행사할 수 있을 때, 한마디로 현재 주가가 10,000원인데 주식을 8,000원에 신주 인수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 이 사람들은 8,000원 대비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니까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증자를 발행해서 이 증자를 받았을 때 권리락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권리락이라는 건 바로 낮은 가격에 주식을 발행한 만큼 그만큼 할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보통 권리락이 나오게 되면 신주가 이제 상장했을 때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유상증자 방식에는 일반 공모 방식과 3자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있는데, 권리락이 발생하는 거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서만 권리락이 발생을 합니다. 3자 배정이라든지 일반 공모 방식에서는 권리락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바로 이제 권리락을 통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주 인수권을 실행하고 새로운 이 신주가 상장할 때는 권리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기업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래서 주주 배정이나 일반 공모나 3자 배정 중에서 유독 3자 배정은 호재라고들 생각하지만 주주 배정은 악재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죠.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돈 주고 더 사라. 주주들 입장에서는 왜 내가 주식을 더 사야 되지?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면 당연히 추가 매수를 하겠지만 이미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고 지금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 데서 내가 물려 있는데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남는 물량이 실권주로 넘어가게 되고, 실권주가 많이 남으면 많이 남을수록 당연히 주가는 하락하려고 하는 성격을 갖게 되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기업이 주주 배정 후 실권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바로 장 끝나고 애프터마켓에서 8% 급락이 나왔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유상증자는 또 한 가지를 더 봐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기존의 주주들이 누군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 외에도 최대 주주나 그리고 역시 아무래도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주주들이 있다라면 그런 주주들이 누구냐? 그 주주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당연히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더 받을 수도 있는 건데요. 실제로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기업은 포스코 홀딩스라는 기업이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포스코 홀딩스가 포스코 퓨처엠의 지분을 58%가량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8%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실행해서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실제로 참여를 할 계획이며, 실제로 금액으로 보게 되면 5,256억 원 가량을 유상증자에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애초에 지금 유상증자의 규모가 대략적으로 1조 1천억 원인데 1조 1천억 원 중에서 50% 이상 가량 50% 이상은 안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47% 정도 됩니다. 47%에 대한 물량은 포스코 홀딩스가 유상증자로 참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남는 물량에 대해서 또 기존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 홀딩스가 59%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고 포항공대가 2.8%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5.5%가량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최대 주주들의 지분을 빼고 나면 개인 투자자들의 지분율이 대략적으로 한 34%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대략 금액으로 따지면 3,800억 원 정도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상증자를 참여할 거냐 말 거냐를 떠넘기게 됩니다. 기존 주주들인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3,800억 정도에 대한 물량이 일단 주가 부담이 되겠죠. 기존 강성 주주라면 그래 나 어차피 지금 떨어졌고 나중에 올라가겠지. 그래 나는 뭐 유상증자 참여할래 라고 하는 물량들이 있을 거고, 반대로 그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유상증자를 한다고? 내가 굳이 여기다가 돈을 왜 더 넣어야 돼? 나 참여 안 할래요 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실권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실권주로 넘어가면 앞서 뭐라고 했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일반 공모 방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물량이 넘어가서 포스코 퓨처엠에 지분을 매입하고 싶은 사람들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실권주 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대략 3,800억 정도고, 3,800억 전량이 아니라 3,800억 중에 일부가 될 것 같은데, 실권주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는 않다라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장 끝나고 3시 이후로 4시까지 이렇게까지 급락할 이유가 생각보다는 크진 않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과도한 하락이다. 그런데 아마 최근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워낙 섹터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로 인해서 더 투자 심리가 부정적으로 작용된 바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섹터와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도 반영이 된 부분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언젠가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유상증자가 발생했을 때 이 유상증자가 어떻게 악재로 작용을 하느냐, 너무 과도한 하락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는 방금 제가 이렇게 풀이했던 로직으로 한번 차분하게 공시도 뜯어보시고, 기존 주주들은 누구고, 기존 주주들이 어느 만큼의 지분을 갖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지분율이 어느 정도고, 그래서 실권주로는 어느 정도 넘어갈 것 같은가를 보면서 이런 흐름은 좀 과도한 하락이겠구나, 요 정도 하락 정도가 좀 타당하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유상증자 방식 중에 3가지 방식 중에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실권주 그리고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 같이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또 추가적으로 유상증자의 순서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